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그 중요한 띠별 특성은 본 동영상 본문 하단에 링크도 첨부되어 있고, 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별도 링크도 뜰 것입니다. 클릭하시면은 바로 링크로 연결되니까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6월달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살에 방합이 있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애교와 사교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방송인, 아니면 그 학원의 강사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크게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이지만은 자기 몸을 치장하거나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다소 그 소비나 지출이 늘어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도 있겠죠. 미혼자분들은 그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가 생기기도 하고, 기혼자분들은 연살이 들어는 그 바람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있는 그런 운세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또한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벗는 그런 동작이라 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다소간의 주의도 좀 필요한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방합은 방위합으로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그 도움이 큰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연살이 있으니까 미혼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트 상대가 생기거나 결혼 상대자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8세, 68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뱀에 해당하십니다. 겁재와 편재시니까 재물에 출입이 심해가지고 뜻밖의 일로 금전이 나가는 일이 생기기 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겁재운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재물 모으기에 좀 힘이 벅찬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쉽고요. 이성 간에도 크고 작은 불협화음도 따르기 쉬우니까 이성 문제로 인한 구설수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노력만큼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운세가 되기 쉽습니다. 다음을 위한 어느 정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이 잘 모이지 않고 재물로 인해 공경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구설수나 걱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되기 쉬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세, 80세 되시는 분들 신산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상관과 편관이시니까 부하나 아랫사람의 일이나 그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조금 곤란한 일을 당하기 쉬운 그런 운세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나 그 연인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조금씩 구설수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죠.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다소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다소간의 침체기가 깊어질 수도 있고 조금씩 운세의 하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외부에서의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문학 이런 쪽으로 그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은 성과도 높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2세, 92세 되시는 분들 기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편인이시니까 직업이나 직장의 일로 부침과 변동이 많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좀 매진하지 못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교성이 강해가지고 부업으로 인한 뜻밖의 소득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 작가나 연예인, 유흥 등 그 예체능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끈기와 집중도가 좀 부족한 시기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이런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급한 결론보다는 다소 자제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단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재물도 풍요로하시고 모든 것에 여유가 생기는 좋은 시기입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생기기 쉽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근록지에서는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간에는 다소간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립심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보다는 사회활동에 너무 치중하게 돼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자중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정산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정관과 비견이시니까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신뢰도 얻고 또 자리도 보장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의 도움도 크고 또 자신이 속한 그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명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해 그 내조를 넘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챙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자, 십성으로만 봤을 때는 대기라는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천간이 합이옵니다. 천간이 보시면은 정화하고 여기 임목이 정임한목이 이렇게 되죠. 그죠? 천간이 이렇게 합이 오는 이런 때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해지고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이성으로부터의 그 가벼운 유혹이나 꼬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근록지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시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주변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대기라는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56세 되시는 분들 월사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정인과 식신이시니까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얻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윗사람들이나 상사분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어 가지고 성진의 찬스를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도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십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죠. 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 장생지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운세입니다.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생지에서는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조금은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고 또 성취도도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식신이 이렇게 장생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의식주 걱정이 별로 없고 집안에 발전적인 일이 많은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기란 운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의 뱀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루하루 일진을 보시면서 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충, 형, 합 이런 부분들은 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도 첨부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 링크도 첨부해 드릴 것입니다. 클릭하셔 가지고 12신살 그 다음에 이 육형이나 합, 원진 이런 부분들의 설명 참조하시면 다소간에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이 보시면은 저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길한 날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이 될 테고요. 이 붉은색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이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운세가 강하면서도 길한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0일 날 연살의 방합이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상단에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8일날 연살의 방합, 11일날 장승살의 삼합, 23일날 장승살의 삼합, 이런 날들이 있네요. 그죠? 역시 상단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 한마디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2일날 반한살의 원진, 24일날 역시 반한살의 원진이고요. 28일날 겁살의 육형, 29일날 제살의 육형이 있네요. 자, 여기서 원진이나 그 다음에 육형, 제살 이런 부분들은 상단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역마살이 충이고요. 4일날 겁살이 육형, 5일날 제살이 육형, 10일날 망신살이 육형, 13일날 역마살의 충, 16일날 겁살이 육형, 17일날 제살의 육형, 자, 22일날 망신살의 육형, 25일날 역마살의 육형, 이런 날들이 있죠. 자, 25일 역마살의 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입니다. 이동을 하는 가운데 충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상 그 해외 출장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거나, 자, 이런 가운데 충이 있으니까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 있는 날 역마살이 있으면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가급적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2일날 육해살, 3일날 화개살, 6일날 천살 이런 것들처럼 길흉의 표시가 없는 이런 날들은 일과 흉이 엇갈리지 않는 평온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는 무시하고 지나쳐도 무관하지만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오히려 좋은 운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좋은 운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그 뱀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